자, 아까 하던 얘기를 한번 계속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 학자들이나 어떤 이 이론적으로 머리로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결론을 내리니까 그거와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만 그것은 이 옳다 그러다라는 분별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켄 일본이 뭐 그 톨렌이 이 그런 어떤 이 그런 가령 어떤 이 수행 지도자들 중에서도 머리로 해서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오류를 자기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삼매에 대한 이론만 이해를 해서 하면은 다른 그 말만 바뀌면은 그러면 그것은 삼매가 아닌 걸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교리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면은 대강은 알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공부라는 것은 코끼리를 본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읽었거나 들은 거란 말입니다. 코끼리를 본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또 설명을 하거나 또는 코끼리를 본 사람이 써놓은 글을 읽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코끼리를 본 사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들은 사람과 이렇게 들은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느 게 코끼리다라고 서로 싸우면 두 사람은 싸운다고 안 보니까 들은 것만이 진실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들은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나는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바로 진짜 코는 그렇지 귀는 그렇지 둘은 바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딴 말을 해도 다 봤으니까 이걸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들은 사람들은 들은 그것만이 코끼리에 대한 진실이 전부 다기 때문에 코에 들은 사람과 귀에 들은 사람은 둘이는 계속 싸우게 된다고 해요. 코끼리는 이렇다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이런 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온갖 어떤 이 학자들의 논쟁은 대부분 이런 논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그러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들은 걸로 가지고 그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자꾸 이런 얘기를 듣고 저런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면은 가까이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그걸 알아도 코끼리에 대한 실상을 모르면은 코끼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코끼리에 대한 들은 것을 다 받아들여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점점 가까이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견해에 잘 빠지는 사람은 한 번 들은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들리는 것은 전부 옳으니 그러니라고 판단해버리면은 실체에 가기가 자꾸 더 어려워지죠. 또 아무리 자세히 들어도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또 잘 수용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 듣다 보면은 틀리게 이야기한 것도 옳다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코끼리에 대한 것보다 코끼리에 대해서 이상한 상이 계속 생기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행에 관해서는 코끼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자연의 이치를 아는 거기 때문에 코끼리를 인도에 가야 봐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있고 눈으로 다 보고 있고 다 겪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와 이 세상 자연의 이치니 그러니 굳이 책이라든가 뭔가를 많이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실 필요한 만큼은 이미 우리들은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읽었고 들었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수행을 통해서 직접 느껴보고 계속해서
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어느 순간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런 통찰이 오도록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 아는 것은 충분히 사실 다 알아요. 다. 어떻게 보면은 아예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는 불교가 아니어도 어떤 그런 괴로움과 괴로움을 벗어난다고 하는 또는 자연의 이치에 관련된 책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고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좀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죠. 그것 또한 바르게만 수행을 하면은 안 읽어도 다 할 수가 있죠. 사실은 다 이렇게 해서 이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것만 알면은 이걸 안 봐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관점에서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코끼리를 본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앞에 코끼리를 설명한 사람들의 설명하는 것을 봐야만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누구나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용어는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코끼리라고 해서 설명할지 모르지만 나는 코끼리라는 이름을 몰랐으니까 단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코끼리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을 쓸지는 모를지언정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기존에 코끼리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코끼리라는 이름을 써주면은 혼란이 적겠죠. 그럴 목적으로 읽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안 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치는 그렇게 분명한 거예요. 전혀 안 사요. 포도라도 좀 주세요. 네. 포도당이 있잖아. 그리고 그런 이치는 매 순간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삶의 부닥치는 어떤 상황이든 일하는 직장에서든 집에서 일하든 뭘 하든 항상 자연의 이치대로 이치가 이미 다 드러나고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다 수행이잖아요. 어디든 실상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와 때나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미 드러나도록 암도 이미 다 있죠. 암도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그런 데 대한 이름일 뿐이고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이치로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조차도 이 행동조차도 다 자연의 이치 인연작용, 연기작용으로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에서 나라고 그러는 것 뿐이고 이름에서 이걸 행동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름에서 이걸 팔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면서도 착각이 없는 상태면서도 자연의 이치 그 자체이고 그러함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의 상태에 있으면은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암도 그냥 있는 거니까. 근데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는 뭔가 착각의 상태, 그것 또한 알려고 함 또한 그런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하니까 그것 또한 크게 자연의 이치인데, 근데 자연의 이치를 알게 어렵게 하는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스스로를 알게 어렵게 하는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알게 하는 자연의 이치가 바로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상태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미 상태. 그리고 착각하는 것도 알미 상태가 있어서 그러함을 알고 있고, 내가 한다는 것도 한다는 것 자체도 바로 알고 있으니, 바로 알미라고 하는 상태만 있으면 착각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착각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안 하려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지만 단지 알미 상태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문득 그러함이 다 알아진다. 그래서 알미 상태가 깨어있음이고, 깨어있으면 어디에 깨어있든, 언제 깨어있든, 항상 바로 수행이고, 공부다. 실상 공부다라는 거예요. 굳이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나 이치적으로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그 파리 모기를 죽이는 데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집에 가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 그런 해충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 생활이 불편하고 그것이 현재로서 봐서는 그게 이제 불편하게 느껴서 그렇게 멀리하게 되고 안 생기게 하게 하고 그것이 그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죄의식이라든가 자책감, 살생이라는 자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얽매이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러니까 내 피부에 닿아서 그게 이제 싫은 마음이 생겨서 죽이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그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제 차원에서 미리 알을 잘 낳는 지역 같은데 약을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하는 거 그런 현상들 그것들을 그냥 그걸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자연스러운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계속해서 판단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제도 사람에 따라서는 가령 이 건강한 사람이야 한 방 물려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한 방 물리면 바로 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 같은데 모기 뭐 열대우림이 말라리아 같은 게 모기 물리면 말라리아 같은 걸 걸릴 우려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그 물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물기 위해서 이미 앉으면 그거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이제 그러면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다는 그 기준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없지,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 관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 관점에서 이게 이익될지 모르지만 모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나 부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사람 개개인별로 그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 관점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욕심과 화가 항상 기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괴로움이 항상 기준인 거예요. 괴로움이. 그러니까 괴로울 짓을 하는 것이 안 좋은 거고 괴로울 짓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기가 여기에 물어도 괴롭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안 죽이는 게 좋은 거죠. 죽일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령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인다는 사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죽이되 그때의 그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일 때는 사실은 온전히 가령 어떠한 화도 없이 죽이기란 정말 어렵죠. 정말 화가 없다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그러면 하냐.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알고 있으면은 꼭 죽여야 될 경우만 죽이겠죠. 그러니까 안 죽여도 될 걸 집안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물릴 거나 나중에 그렇게 그래서 온통 우리가 생각 속에 살아서 이제 우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나중에 우려하는 것이 일종의 화잖아요. 그렇죠. 또는 어떤
쾌적한 상태 되고자 하는 욕심이잖아요. 욕심과 화는 동질의 양면과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다른 거라고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드러나는 형태를 봐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동질은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굳이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가령 어린애가 있다. 이제 뭐 아직 젖먹이 어린애가 있어서 얘는 모기가 와서 물어도 사실은 울기만 할 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죠.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알면서 내가 그것을 우려하고 사실 내가 모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어머니가 닭을 갖다가 키운 닭을 부화시킨 닭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죽여야 되잖아. 응? 그렇다고 그럼 어머니 살생하지 말고 죽이지 맙시다 라고 한두 번이지. 그래서 그냥 팔고 맙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어머니 마음은 아들한테 닭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알고 내가 죽이지. 응? 어머니가 죽이도록 하는 것보다 어머니는 아들 먹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먹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맨날 제가 그러지 맙시다, 살생이고 어쩌고 자꾸 이야기해보면 엄마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간다면 차라리 내가 알고서 내가 죽이는 게 낫겠다 해서 내가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인다는 것이 그렇다는 사실을 다 알고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알고서 나는 죽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고서 죽이면은 죽이는 일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태계가 봐요. 생태계에서의 또 자연의 이치는 뭘까? 예를 들면은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살생이 전혀 죽이지 않고 다 온전히 모든 생태계가 다 보호돼야 그것이 자연의 이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자연의 이치, 요즘 뭐 자연의 이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평원에서 사자, 호랑이, 기린, 또 조그마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먹고 먹히는 이것이 없으면은, 그렇죠. 먹고 먹히는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연의 이치로 작용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는 것만이 자연의 이치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을 일을 하지 마라 라는 그것이 본 의미인 거예요. 왜냐? 계율이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면은 고요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즉 삼매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삼매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계율의 내용인 거예요. 삼매란 고요함인데 그렇게 거친 말을 하고 그렇게 거친 행위를 하고, 즉 살생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치를 보면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도 나는 모기를 어쨌든 가능하면 안 죽여야지, 안 죽이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얽매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문에 항상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도 자기가 이게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마당에 나가 앉아있지를 못하겠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소독약을 치는데, 치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게지, 죽이는 게 안 좋다는 관념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게 불편하니까 나한테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에 어떤 일상 상황에서 딜레마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딜레마라는 상황은 우리의 견해에 빠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모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죽이냐 살리냐는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 보면은, 그래,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야, 그러면 평상에다가 우리 모기장 하나 쳐놓자. 저런 거 하나 쳐놓고 평상에가 밖에 있을 때는 조금 시야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저 안에가 있으면은 덤벼드는 거 없고 하고 죽이지도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꼭 우리는 견해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이래야 저래야 된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깨어있다 보면은 다른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 붙여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즉 사랑하면은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불편하면 꼭 그러면 죽이기가 그게 자꾸 꺼림직한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러함을 알고 있으면 결국 그렇게 안 하게 돼 가죠.
그렇게 돼가면은, 그러면 여기다 모기장을 하나, 저런 텐트를 하나 갖다 놓든지, 정상에다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네, 옳으냐, 그러냐,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죽이든 살리든, 둘 다가 마음을 동요하게 네. 되고, 둘 다가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냐, 저거냐를 항상 묻고,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맨날 그 관념에 얽매여가지고 그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저 카페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고 중에 그런 거예요. 상사가 자기를 무시하고 거친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를 그만둬야 되느냐, 상사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러면서 도대체 깨어있으라고 나는 맨날 이야기, 깨어있으면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여자친구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불량배를 만나서 여자친구를 해를 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말리려고 하고 못그라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두드려 패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하려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달아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도대체 깨어있음인 거냐? 깨어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이것이 항상 삶에 있어서 이 딜레마죠. 견해에 꽉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이 사람은 상사 그런다고 해서 상사하고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회사를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 항상 이 양극단으로만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하고 그럴 때도 내가 도망가야 되느냐, 목숨으로 싸워야 되느냐,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즘 하도 세상이 그런 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항상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 깨어있으려고만 하면 말이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도 깨어있을 뿐이다. 깨어있으면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안 그만두거나, 싸우거나 안 싸우거나, 또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이러려고 저러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그렇게 되어진다. 도망을 가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도 좋아하고 목숨으로 싸우든지, 그거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닥쳤을 때 어떻게든 그냥 되는 거다. 근데 지금 그것을 도망갈 거냐 안 갈 거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정하려고 하니 항상 매사 삶이 힘든 거예요. 그때 상황 되면, 그때 상황에서도 단지 깨어있으면은 도망을 가든 안 가든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 다 중에서 옳지도 그러지도 않는 것은 단지 그냥 그런 뿐이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함을 다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도 알고 있으면 되고, 싸우면서 죽어가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자기 성품과 인연에 따라서 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말이에요. 모기를 안 죽이려고 해도 그러면 그것이 그런 의식이 있을 때만 화를 꾹꾹 참고 이렇게 되면 그런 성품은 화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그것을 못 견디면은 화를 확 내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성품대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결국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통제를 하려고 하는,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화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열심히 현명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욕심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훌륭한 일이냐?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욕심이 키워진 거고 화가 키워지니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외면상으로는 훌륭한 일 같죠, 외면상으로는. 그러나 실상은 외면으로 보이는 거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면으로 보이는 것만이 훌륭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밖으로는 훌륭한 일을 한다고 훌륭한 성자처럼 보이고 목사 그렇게 하면서도 뒤로 다 다른 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자기 성품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억지로 하고자 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욕심 아니면 결국 화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괴로움으로, 화로, 더 큰 괴로움으로, 더 큰 화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화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드러나면 필연적으로 괴로움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음 상태를 알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할 때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네, 어떤 상태든지 깨어 있음이 되는 거예요. 가령 모기를 죽이든 살리든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고 죽이자는 마음이 있고 또는 살리자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살리자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불편하고 성품에 따라서 또는 그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야 그래도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좀 괴로워도 계속 참아야지라고 하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도저히 못 참겠어 에이 부처님 말씀이고 뭐고 죽이고 마는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죽이지 않고 그러지 않고 뭔가 채를 만들어서 그러면 잡아서 이렇게 버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모기장을 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결국 그러한 일어나는 그 당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결국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극단적인 경우를 항상 예를 들죠. 그래요.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는 또 그렇다 진짜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는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는 더욱더 사실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런 여자친구 그럴 경우에 마음속으로 나는 도망가지 않고 죽어도 싸우겠다라고 아무리 마음 먹고 있어도 그때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성품에 따라서 도망을 가게 될지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 그런 상황이 두렵고 해서 나는 도망가겠다고 생각해도 그때 닥치면 죽음으로써 싸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생각할 틈이 없으면 없을수록 성품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답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 거예요. 옳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그람일 뿐인 거예요. 되게 그런 건 뭐가 문제냐?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 자책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다 도망가든 싸우든 싸우다 죽든 싸우다 죽는 것도 생각으로 괴롭죠. 우리가 죽음을 칼에 찔려 죽으면 생각으로 우리가 내가 칼에 찔려 죽는다는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괴롭죠. 그러나 칼에 찔려서 죽는 그 순간 죽는 사람은 사실은 괴로움이 느낌 뿐이지. 그러면 아무도 못 죽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옛날 목을 베어서 죽인다고 생각하고 사지를 찢어서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도저히 그렇게는 못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닥치면 다 죽는 거야. 어? 그렇게 하지 못 죽은 사람이 있어요? 괴로워서 못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닥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일 뿐인 거예요. 생각일 뿐인 거예요. 다 자연의 이치로서 그때 그 인연으로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항상 어떤 상황이든 깨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리고 이것은 한 번 깨어있으면 두 번 깨어있을 수가 있고, 두 번 깨어있으면 세 번 깨어있을 수가 있고,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습관에 휘말리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냥 그런 상태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죽는 순간에도 깨어있고, 도망을 가는 순간에도 깨어있고, 싸우는 순간에도 깨어있다면은, 그걸로서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또 자연의 이치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가다가도 깨어있다 보면은, 야,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돌아가서 다시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싸우고 죽다가 싸우고, 어디서 도저히 안 돼서 나는 싸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다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이 깨어있으면은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없는 쪽으로, 화가 있으면 화가 없는 쪽으로,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조정돼서 어떻게 보면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로, 즉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조절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항상 그냥 깨어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러한 이치가 또 깨어있음 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면 더 이상 그러한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얽매이지 않으면 애초에 그런 것은 문제도 되는 상황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애초에 괴로움도 없었고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처음부터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애초에 문제가 없었으니 괴로움이란 아예 없다. 그렇지. 그렇게 알고 보면 애초에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었으니 그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관념이었을 뿐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냐 저러냐 항상 그런 견해로서 좋으냐 싫으냐 옳으냐 그러냐 공덕이 되냐 안 되냐 이 이분법적인 어떤 견해로서 항상 분별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먹고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지하는 것도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 때문에 그럴 뿐인 거예요. 그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죽이냐 살리냐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회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도 다 자기의 견해일 뿐인 거예요.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견해가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정된 견해인 그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 국가는 이래야 된다. 국민의 이익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 또한 다 개인적인 그런 견해들일 뿐인 거고, 그래서 정당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임이 정당인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한 견해들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근데 대체로 이제 옳다 그르다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뭐 교육이라든가 살아 나오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생긴 관념에 근거를 두고 이제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 말고 이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요즘 오지 당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방영을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미물을 죽이는 것까지도 살생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도록 그런 관념을 가졌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저 오지에 그런 우리가 이제 보통 소위 말하는 베이지 못했다고 말하는 진화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부족들은 아직까지도 인육을 먹는다. 그런 것이 방영이 되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무슨 이렇게 관념에 의한 기준에서 안 보더라도 그냥 살생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르다는 마음을 갖고 보게 돼서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진화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만약에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냥 거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그게 되겠는데 그걸 상대 쪽에서 내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그렇게 이해할 그게 안 돼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제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원하게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아직 확립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직 실상 체험을 못 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표현을 하면은 제대로 된 표현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국 실상을 안다라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라는 것은 다 그렇죠. 듣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지. 거예요. 그러니까 곡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가 있지 다른 건이 오면 또 그렇죠.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육을 아직도 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살생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뭐 뱀이니 뭐 개구리니 당연히 먹는 거 온갖 것 그냥 자기들로서 자기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서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냐? 예, 그러니까 그 자연의 이치라는 데 대한 그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참 자연의 이치는 자연의 이치죠. 예, 그렇죠. 자꾸 저도 무심코 그냥 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옳다 또는 좋다라는 그 개념이 워낙
쓰다 보니 그런데 예. 사실 다 자연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냐면 자연의 이치를 크게 그냥 구분하면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자연의 이치냐 자꾸 괴로움을 더 키워가는 자연의 이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괴로움을 키워가는 자연의 이치는 즉 바르지 못하게 괴로움부터 벗어나려고 함. 괴로움은 누구나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것은 바르게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괴로움 벗어나는 자연의 이치가 되고 괴로움 키워가는 자연의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어떻게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하는 아직도 뭐 인육하고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이치는 자연의 이치인데 계속해서 괴로움의 악순환 속에 있는 자연의 이치죠. 그럴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그러한 행위가 그것이 뭐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이게 괴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잘못됐다라는 인식은 없지만은 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도 제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예. 보려고 함도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미개에 인육하는 행위도 뭐라고 그럴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의식과 연관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내 부족의 이익, 나만의 이익, 우리라고 하는 것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단지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만 있을 뿐이지 견해에 의한 옳다라고 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욕심이나 화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상대방이 싸우게 되면은 저쪽이 없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고 저쪽을 죽여야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의 이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안 죽기 위한 그렇긴 해도 내가 안 죽기 위한 것 또한 화고 욕심, 화와 욕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그냥 보면은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보이지만은 이것이 화와 욕심의 상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 보세요. 내가 이겼으면은 내 욕심이 충전되고 막 기쁨이고 이러잖아요. 막 그때 그러되면은 막 전성해서 파티하고 광신적인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욕심이 충족됐을 때 어떤 흥분, 행복 이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것을 잡혀온 것은 당연히 이런 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당연하다고 하고 죽어요. 죽는 순간 그것은 괴로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괴로움. 그러니까 결국 욕심과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연의 이치로 거듭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즉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지. 욕심과 화로 이렇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는 무지한 상태인 거죠. 부처님 우리 중생을 보고 바로 너가 무지해서 욕심과 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 괴로움의 굴레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의 그런 속에 산다라고 하신 말씀이 또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다가 문득 그 안에서 그런 어떤 누군가 가르침이 없어도 문득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안에서도 그러한 각성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문득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런 악순환 속에 있다가 그냥 한번 쉬다가 평온한 상태에 있다가 문득 그런 각성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각성자가 그 안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수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문득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괴로움에 대한 인식, 왜?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름 붙여서 괴로움의 인식이고 수행이 시작됨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것도 막 일상에 파묻혀 뿌리면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한 번 그런 게 일어나는 사람은 결국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상태로 몰두러 죽으면은 이제 그것이 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라고 한 번 일어났던 사람은
그러면은 왜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자연의 이치라고 해서 그 자연의 이치는 괴로움이 계속 악순환되는 자연의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의 괴로움, 그리고 또 죽이는 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괴로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라고 해서 그것이 거기 자연의 이치니까 그럼 그것이 옳다,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요. 어? 아니요. 이해가 안 돼? 저는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전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전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가장 전달하는 기본 틀은 일반적인 것은 사성제예요. 사성제가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이치야. 그래서 뭔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자 할 때는 사성제의 기본 틀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법문할 때는 항상 사성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 대정부도에도 말은 사성제라고 하지를 않지만은, 이제 병원의 비유를 해서 병원 가지고 풀어갔지만은, 항상 사성제가 기본 모든 어떤 자연의 이치의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이치의 도리인 거예요. 그게 도인 거예요. 이치인 거예요. 법칙인 거예요. 이게 뭐냐? 누구든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면은 괴로움이 느껴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괴로울 짓을 계속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괴로울 짓의 기준이 뭐냐? 괴로울 짓의 기준은 즉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일어날 짓을 골라서 해서, 그래서 괴로운 거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이 팔정도고 중도고 깨어있음이고, 한마디로 깨어있음이고,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바로 이러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고, 또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돼 가는지 없어져 가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이 없는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든 이 자연들은 다 그쪽으로 그렇게 다 움직여가고 있어요.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은, 의식이 있는 것은, 물질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물질 또한 그래요. 물질 또한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항상 어떤 자극이 나서 안정된 쪽으로 항상 움직여 가요. 그러니 물질 또한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부닥침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령, 매실과 술을 넣어놓으면은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쪽이 강한 것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이 강한 것은 이쪽이 잡아당겨서 묽어지고, 이쪽이 약한 것은 빨려 들어가고, 결국에 빨려 들어감으로 해서 같아지고, 그래서 둘이 같아져가지고 안정적인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불안정한 것이 고라고 하면 안정적인 것이 멸의 상태고, 같이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그 원인이죠. 불안하게 된 원인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의 이치로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상태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화학작용이고 효소 발효되는 그런 이치인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는 사성제라고 하는, 인간 관점에서 사성제라고 해서 그럴 뿐이지, 모든 자연도 다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인간 또한 똑같은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은 거예요.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하고자 하는 것이, 가령 우리는 괴로우면은 행복해지고자, 괴로움 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제 관념적으로 양대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돈이 많고, 또는 부자가 되거나, 또는 내가 출세하면은, 성공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죠.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자꾸 이것은 괴로움을 더 가는 방법이잖아요.
욕심과 화를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화에 깨어있음이 바로 욕심이 있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고 화가 있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깨어있기만 하면은 결국 욕심은 욕심이 없는 상태로 화는 화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 뭔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바로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즉 괴로움을 잘못 추구해서 욕심과 화를 키우다 보니까 결국 괴롭게 됐다. 욕심과 화의 근본 원인은 무지, 몰라서, 자연이치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실상을 몰라서, 그래서 욕심과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괴롭게 되고, 그래서 욕심과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깨어 있음, 이것이 중도고,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괴로우면은 네가 자꾸 출세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욕심과 화를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르게 수행하면 다 벗어날 수 있다. 요 틀로 이야기하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무지가 욕심과 화를 일으키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돼가겠죠. 그러면 왜 괴롭느냐? 항상 세상을 다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라고 분별해서 그렇다. 어제 임승택 교수가 갔던 그러죠. 이것은 부처님 말씀은 가장 기본인 거예요. 불교에는 수작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분별해서 그렇다. 항상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해서 그렇다. 그런데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가 그럼 절대적인 기준이 있느냐? 다 네 견해일 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견해에 얽매여서 결국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또한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좋으면은 붙잡으려고 하고 싫으면은 안 보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고 이것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붙잡으려고 하는데 안 붙잡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고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꿔지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요 바꾸려고 하는 것이 화고 너무나 간단한 구조잖아요. 간단한 틀인 거예요. 모든 경우에 그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러함을 알고 있으면은 벗어날 수 있다. 깨어있음, 수행. 그러함을 알고 있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알고 있고 화내는 것을 알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욕심 부리는 것을 모르고 그 기운에 빠져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꾸 괴로워지고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고 화에 빠져 있어서 자꾸 괴로워지는 거다. 단지 내가 화내고 있으면 알면은 화는 안 일어나게 되고 욕심 부리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안 일어나게 되지 욕심을 안 부리려고 화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의 이치로서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이것이 두 번째 틀이죠. 아주 모든 경우에 이 틀인 거예요. 다 이 틀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부 다 그런 분별, 견해로서 옳다 그러다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모기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돼 있는데 깨어있으면은 그것은 견해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양극단이 항상 나오는 거다. 깨어있으면 바로 견해로부터 자유로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양극단이란 것은 생각일 뿐이고 그러면은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고 자연의 이치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되든지 아니면 모기장을 치든지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그러냐 이것이 이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은 것은 바로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는 게 뭐예요? 그럼 모기장을 친다든가 모기처럼 잡아가지고 그러면 나를 안 무는 곳에 그럼 자연의 이치에다 내주든가 자연 상태에다가 이것이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딱 요 틀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도 다 이야기할 수가 설명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힘이 있으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체험으로 또는 예. 완전한 이해로서 예. 알게 되면은 예.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그 틀을 기억을 안 해도 암기하지 않아도 예, 예. 이제 되는데 그게 또 안 그것을 되는 거예요. 암기해서 하면은 그 틀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자꾸 또 생각을 굴려야 되니 예. 생각 속에 빠지면은 또 예. 극단의 견해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견해가 참. 그 달라이라마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언제 이제 공개 대중 아마 이제 그런 강연 그런 게 있었는데 누가 청중 중에서 누가 그런 그 질문을 했나 봐요. 모기 문제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기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그 침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사람이 피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이제 살아가는 습성상 그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피를 이렇게 두고 모기를 그쪽으로 유인을 한다는 거지.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못 봤는데 그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었대요. 언젠가 볼 때.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걸 봤는데 납득이 안 가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나는 하여튼 그냥 뭐 그렇게만 들어서는 뭐 모르겠고, 그때 또 분명히 전후에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이제 뭐 화나 욕심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방편으로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 여기 같이 오던 친구들하고도 제가 이제 뭐 자주 보고 모임도 하고 이런 사이인데 그간에도 제가 제 사이트를 얘기를 해줘서 거기 뭐 가기도 하고 한다더라고요. 이제 공지를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알아서 여기 자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올 것이고. 그렇죠. 처음엔 제가 매번 문자를 넣어줬거든요. 언제 수행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제가 안 넣고 있는데 알고도 안 오게 되고 이런 거 같아서 제가 이제 안 넣고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은 가야지 이런 마음이 숙제처럼 늘 있고 있는데 다른 일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보고 또 그 다른 한 친구의 제가 환경이나 이런 이제 처지를 생각해 볼 때 괴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괴로움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러니까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답답하거나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아직까지 그러면 때가 안 됐나? 이제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예. 그래요. 사실 괴로움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닌 거고 오히려 자기를 괴로움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작용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죄책감이 있으면은 뭔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보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으로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런 심리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령 내 애가 가령 죽었다. 이것은 뭐 그런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 자살일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많은 경우예요. 어떤 경우든 그것이 암으로 죽어도 내가 평소에 신경 써주지를 못해서 또는 심지어는 내가 가령 몸에 좋은 암과 발암 물질이 아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애가 좋아한다고 맨날 소시지나 구워주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자책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벌함으로 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당연히 나를 괴롭힘으로 해서 아들에 대한 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을 보상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지해서 자연의 이치를 몰라서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괴로운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다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인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될 안 수도 있고.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항상 즉 연기작용, 인연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으면 그 죄책감을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힘으로 해서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어떻게 보면은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괴로움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나를 오히려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으로 드러나면은 의식적으로 자꾸 자학을 하는 거고, 의식에 드러나지 않고 무의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몸의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그런 병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으면 그렇게 드러나고 의식에 있으면 자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괴로움이 있어도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괴로움 벗어나라고 하는 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 괴로움 벗어나고자 하는, 진정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분명히 괴롭고 그것도 분명히 너무너무 괴로워서 반드시 이런 사람은 진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 중에서 한번 들어보고 또 그것이 옳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래 그거 옳은 것 같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선뜻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괴롭힘으로 해서 어떤 미안함을 보상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작용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참 이 정신작용, 이 연기작용,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정말 부처님이 인연, 연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오묘해서 어떻다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라고 하신 것이 딱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작용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 이제 그 다른 친구랑 얘기하면서 뭐 그래 이제 우리는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괴롭다고 얘기를 하고 상황이 괴롭다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걸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다른 친구가 볼 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또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니는 도대체 거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 그 다른 일이 우선해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네가 다른 걸 다 제쳐두고 할 만한 무슨 뭐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뭐가 그래 이제 그런 얘기 끝에 내가 그럼 아직 덜 답답한 모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니는 뭐가 답답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나는 뭐 그냥 뭐 꼭 답답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나는 뭐 좀 알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있으니까 가는 거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다른 얘기를 계속했다 하는 그 친구가 뭔가 서로 이제 다른 일로 문자 같은 걸 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해도 항상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음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걸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단서로 붙으면서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봐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여러 군데를 쫓아다녀요. 예, 맞습니다. 여러 군데를 쫓아다녀요. 여기저기 그러면서도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 사실은 갔다가 몇 번 갔다가 안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이 괴로움을 없애는 쪽으로, 없어지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것 같다라고 느끼면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인지를 못해도 그런가 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심리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움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그래요. 의식은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서 괴로움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괴로워. 그리고 괴로움에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럼 어디 가죠? 괴로움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도 가보고 뭐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가봐요. 교회든 불교든 어디를 가든 가서 이렇게 하면 괴로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한번 실제로 해봐라라는 상황에 가면은 그만 안 가요. 왜냐? 진심으로는 이 무의식 속에서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나도 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의식 속에서는 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제의식을 그걸로 해가지고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빌링이라고 하는 이론이 거기서 나왔어요. 네빌링이라는 사람이 의식적으로는 맨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을 하면서도 무의식 속에 부정적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정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바로 무의식과 의식의 대립인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무의식이 작용한다. 왜냐하면 한다는 것은 착각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만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대부분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결국에는 무의식이 지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다가도 부정적인 기운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이유가 바로 어떤 분명한 제의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서 자기 자신을 벌하려고 하는 이런 괴로움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안 벗어나려고 하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보상해주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괴롭혀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괴롭히지 않으면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사실 죄책감보다 괴로운 게 나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죄책감은 기본적으로 뭔가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죄책감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니까, 괴로움은 그거 관계없이 그냥 괴로움을 느끼면 돼요. 괴로움은 자꾸 하다 보면 또 이상한 묘한 그러한 쾌감 같은 게 나오게 돼요. 즉 죄책감을 잊어버리게 함으로 해서 그 평온 상태에 따른 그런 묘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괴로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맨날 매 맞고 사는 여자, 하루 매 안 맞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와 똑같은 이치요. 맞을 때 당연히 아픈 것 같지만은 맞고 나면 쾌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그래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맞음에 대한 중독이 걸려버린 거야. 도대체 보통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로 가도 들썩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때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 때가 안 되고 인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씨가 심어져 있으니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에서 아니면은 또 어떤 삶에서든. 그럼 고사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다 괴로움을 인식하기 위한 기회라고 그렇게. 예, 괴로움을 인식하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거죠. 기회라고. 예, 누구나 그렇죠. 다 그렇다고 누구나 생각하십니까? 다 그런 거죠. 누구나. 아니, 그것을 이제 말로 해서 기회죠. 예. 자연의 이치는 예.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불안정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없는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생명들도 다 모든 그쪽을 것이 향해서.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무지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인연 연기에 의한 때가 되면 예. 그런 쪽으로 예. 그 악순환에서 선순환 쪽으로 틀어질 수가 예. 있다고 그럼 그 생각하십니까? 인연이 뭐예요? 결국 그 인연이 보고 듣고 이건 거예요. 가령 어떻게 문득 친구 따라서 이런 데 와보고 한번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번 들었어요. 그 들은 것이 그 인연이 싹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따라서 오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그렇지.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어날 인연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 자, 보세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그냥 또 자연의 이치로서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물론 되는 거기는 해도, 그러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인연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무심코 듣는 것이 인연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쌓여있는 것 더하기 지금 현재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 인연에 더해져서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순간에 그 보이고 들리고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뭐 자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에요? 선택은 아니잖아요. 선택은 되어지는 거 우리는 아닙니까?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그것 또한 그때 일어나는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가령 친구를 따라서 여기 우연히 오게 됐다고 합시다. 예. 오게 됐다고 했는데 그때 친구가 오게 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내가 이 친구하고 따라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있죠. 그 사람 자기가 생각한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 마음속에서 그러한 정신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친구랑 같이 가자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은 그런 결정이 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가져오게 영향을 하는 미치는 거죠.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죠. 지금 이것을 보게 될 것인지 이것을 보게 될 것인지도 결국은 그 이전에 쌓아왔던 경험들이 이쪽을 보게 되거나 이쪽을 보게 되거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 순간 같이 가자라고 하는 친구의 말이 없었다면은 이런 결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성품이 그렇게 결정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친구를 만나고, 그러한 장소에 있게 되는 것, 그건 역시 그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것에 그것 의해서 더하기 항상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과 지금까지의 경험,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있게 되는 것도, 이 순간 여기 있게 될지, 저쪽에 있게 될지, 이런 것도 다 역시 그 이전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것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듯이.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되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이라고 그러고, 예.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상황적인 이것을 연이라고 그래서, 예. 인연이 이렇게 맞아야 어떤, 그러니까 오든지 가든지 하는 이러한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더 중요하다, 연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인과 연이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은 사실은 지금 미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인은 이미 경험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없어도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것이 없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가지고 일어날 수 없고 이것만 있어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게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잖아요, 그치? 예. 이래 그냥 있잖아요. 그 전부터 묻어나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거기 묻어나옴으로써 있잖아요. 이 순간에서 있잖아요, 그치? 보는 것이 있잖아요. 다 연결이 다 되거든. 그래 흘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로소이다라고 그러고 많은 경우에 내 탓이다라고 그러고 남 탓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인이 없으면 아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상황상에서 이것이 중요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쪽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는 않다. 다 어떤 뭔가 작용하는 요소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또 분별일 뿐이다. 그러면 분별이 있으면 또 얽매임이 있게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아니 말은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래갖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바르게 살아가는 성품 있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그치? 싸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밑바닥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보이는 것 또한 있잖아요. 그치? 이래 부닥쳐도 있잖아요. 이래
지금 이 순간에 있잖아요, 그지? 그것도 있잖아요, 그지? 좋은 쪽으로는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분별에 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분별에 의한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눈에 딱 부닥쳤을 때는 분별이 없는 상태로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온 사실은 그렇죠. 예. 분별이 없는 건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서 여기에 작용을 미침으로 해서 비로소 예. 이게 바르게 가고 안 가게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사실 그렇죠. 그대로일 뿐인 예, 거예요. 예. 응?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그 다음에 생각이 작용한 그것도 하나의 그냥 작용일 뿐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바르게 산다, 옳게 산다라고 하는, 바르게 사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괴로워요, 그것이.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괴로움을 키워가는데. 예, 그래서 단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이 순간 뭔가 계속 그러니까 원인과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그런 경험과 지금 어떤 부닥치는 상황과 이것이 이연이고 이것이 인이 돼서 인연이 돼서 지금 현재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죠. 어떤 인식도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죠. 또 이것이 원인이 돼서 또 새로운 작용이 계속 일어나죠. 굉장히 복잡해요. 단지 뭔가 그 이치는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그걸 머리로 굴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또 그때부터 이치가 또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머리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되면은 실상을 또 모르게 돼요. 그래서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뭔가 감이 느껴진다 하면 그냥 그 감을 알고 있으면은 그럼 스스로 분명해져 가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굳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말씀하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이 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 연에 대해서 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 그럼 다시 제가 그냥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과 연은 서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려고 하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이 무슨 말이냐? 불안정하면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이 이는 즉 어떻게 보면은 경험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든 드러나서 안정된 상태로 없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끌어당긴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초래된 상황이 이 성품에 의해서 결국에는 초래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아마 지금 보살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도 다 어떻게 보면 내 경험, 쌓여있는 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이 드러나기 위한 쪽으로 결정이 돼가고, 그러니까 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한데, 그것은 이 어떤 인의 관점에 왔을 때 그런 거고,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상황과 이것이 결합돼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은 알 수 있어요. 이는 그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즉 불안정함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기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에너지 드러나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즉 괴로운 것이 욕심이 있으면은 결국 욕심이 드러날 수 있는 것에 눈이 가는 거예요. 즉 물건이 눈에 가거나 사람이 눈에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보이는 것까지도 다 결정되어 있는 거냐? 그렇게 되면 결정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인에 대한 관념일 뿐인 거죠. 분명히 그 인간 것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로 가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여건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꼭 이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삶도 결정되는 것 같죠? 그렇죠? 사실 태중에 드는 것 또한 바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태가 끌어당겨서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돼서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아무 생각이 없는 거기는 해도 결국 연 또한 어떤 나한테는 연이지만은 반대쪽에서 보면은 그것이 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령 보살님하고 저하고 보면은 저한테 이것이 인이지만은 보살님한테는 보살님 그것이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 인 또한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면은 인과 연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에 보면은 나는 나한테는 이거 인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연이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 자신이 인이고 내가 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봐도 또 나를 끌어당기게 되잖아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에 의해서 그쪽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동시에 그것만도 아니고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과 연은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봐서 연일 뿐이지 연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이고 내가 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 의해서 어느 것이 결정되어 할 수가 없죠.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은 뭔가가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니까 그냥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존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것이 영교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인연의 핵심인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뭔가 느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는 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안 하셨대요? 내가 가야 돼. 10분만 있다. 그러면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을 해소하려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자연의 이치라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있는 것이 보상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괴로움을 벗어나야 될 괴로움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괴로움이라고, 의식으로는 괴로움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의식 속에 사실은 이것이 무의식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본심은, 어떻게 보면 진심은 벗어나야 될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겪어야 될 괴로움이고 겪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또 문득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것은 참 부질없는 짓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들면은 그때는 이제 벗어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득이라는 것도 어떠한 인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인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연이 돼야 되겠죠. 결국 연이 돼. 그런데 그 상태가 항상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연이 만나면은 그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상태가 안정적이면 괜찮은데 일순간은 안정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죄책감과 거기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일순간은 보이죠. 그러나 사실 이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것이 아직 느껴질 만큼의 어떤 그러한 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연으로서 이제 더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가령 이런 자꾸 듣고 이런 것들이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딱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고 노력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관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저절로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 만나는 모든 것 속에서 바로 그러한 인연이 계속 만나고 있는 것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진짜로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연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 마음의 힘속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사실은 그 하려고 한 그 욕심 또는 화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것도 가령 불편함을 낳는
그렇게 작용하게 된다는 어떠한 거예요. 종류의 괴로움이든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은 다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 생에서 전혀 그런 괴로움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는 만족하면서 현상 세계에서 즐기면서 살았더라도 언젠가의 생에 그런 인식이 있어질 시점이 반드시 그렇게 오게 됩니다. 되고 그것을 위해 그렇게 돼 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결국 괴로움의 원인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 그래요. 실상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약간 들뜸인 상태, 흥분인 상태거든요. 욕심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예요. 그럼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키워지고 있거나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안정적인 상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 봤을 때 괴로움이 없는데 왜 그렇게 괴로움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러느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모를 뿐이라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는데 왜 괴로움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그걸 괴로움이라고 네가 생각을 해서 그 괴로움을 해소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왜 꼭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은 두카라고 빨리어로 두카라고 하는 건데 꼭 뭔가 정말 막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름, 답답함, 뭔가 막연한 뭔가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은 결국 현재의 좀 답답함, 모름 이런 거잖아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통칭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조그마한 불편도 못 참아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정도는 그냥 나는 이제 괜찮아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조그마한 불편함에도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근기라고 하는, 수행 관점에 보면 상근기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조그마한 그러한 불편, 답답함, 의문을 바로바로 해소하지 않으면은 불편한 이런 사람이 바로 상근기라고 소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 야, 넌 괴로움도 없는데 뭘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그러느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괴로움이 없는 거지만은 그 사람은 알고자 하는 그것은 결국 지금 현재 모름에 대한 어느 정도 답답함,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조그마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걸 제치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 또한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은 오려고 하는 마음보다 다른 거 하고자 하면 더 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모든 괴로움을 다 똑같은 측면상에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도 불편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으로 치닫지 않고 이제 온전한 평안으로 가는 거죠. 조그마한 불편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